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테이의 창간 기념식이 오는 1월 17일 오후 4시 제가 서 있는 이곳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1층에서 열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소셜미디어 테이의 앞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esh. 이슈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풀꿈 환경재단은 그 협력적 환경운동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겠다. 주로 풀뿌리 주민 환경운동 지원이나 혹은 민관 산학의 협력적 환경운동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그 여무 풀꿈 환경재단 상임이사님 모시면서 2부 순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풀꿈 환경재단이 지역의 환경운동 또 환경 관련된 일에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슨 잘 안 됩니까? 네, 잠깐만 저희 생방송 중에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됐죠? 네, 네. 제가 이거 마이크 껐던 걸 켰어야 되는데 안 켰다가지고 중간에 켰더니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흘러가는 거라. 소개는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제작진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아주 서툴러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아파요. 아까 점심 때 잠깐 나갔다 왔더니 뿌옇고 그리고 정말로 좀 목에 칼칼하다고 할까?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7시부터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주말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더니 문을 보니까 더 심각하더만요. 이 상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이제 겨울철 하면 미세먼지 계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마다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뭐 주의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보제거든요.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나눠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50 마이크로그램이 계속 달 때 주의보를 내려지게 되고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지속되게 되면 이제 경보. 초미세먼지는 75 마이크로그램일 때 주의보,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그램일 경우에 경보 이렇게 내려지는데 뭐 이렇게 어렵죠.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속에 몇 마이크로그램의 먼지가 들어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 제가 아침 농도를 적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실제 상황이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미세먼지가 다 떠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에 현재 미세먼지 잠깐만요. 충북 잠깐만요. 예,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163 마이크로그램이 현재 나와 있고, 그죠? 이걸 누르면 이제 우리가 실제 있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청주 들어가면은 200일이에요. 오늘 아침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신기록을 작성했네요. 예, 이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나쁨을 훨씬 초과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 충북의 초미세먼지, 지금 133 마이크로그램으로 뜨죠, 충북이. 133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고요. 다시 이제 청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청주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156. 지금 매우 나쁜 기준이 76 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매우 나쁨으로 하는데, 지금 156에서 엄청나게 초과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매우 나쁜 거에 곱하기 2배네요. 예, 이럴 때는 이제 뭐 저희 마스크 갖고 왔는데, 마스크는 뭐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실내 공기를 환기조차도 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보니까 새벽에 그 산에 다니시는 분도 많던데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사님 말씀하셔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새해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중에서 초미세먼지가 충북이 측정치가 그러니까 전국 1등을 기록한 게 거의 열흘인가 10일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거의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상황인데요. 높은 상황. 이렇다 본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북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높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됐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뭐 2016년 이후에 다소 저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저감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뭐 1, 2, 3등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2, 3년 정도 이제 약간 농도가 저감되긴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미세먼지 측정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치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좋아졌다고 해도 좋아진 게 아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이제 인체에 더 해롭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더 작은 먼지를 말하는 거죠. PM 2.5라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직경이 10이라고 한다면 2.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보다 작은 크기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인데 이게 기준이 연평균 평균 농도 기준이 15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경우는 적을 때가 26, 많을 때는 30, 30일까지 해서 한 2배 정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볼 때. 연평균 기준. 기준치가 2배에서 3배가 기본적으로 충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도 두 가지 우리가 나눠봐야 되는데, 하루 일평균 기준이 얼마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연평균 기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기준을 15 마이크로그램을 평균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뭐 그 150이 넘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치명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절대 줄고 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듯이 피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왕창 들어오면 이게 몸이 안 좋잖아요. 아까 제가 뭐 까칠까칠하다 또 지금 목이 안 좋은데 더 나쁜 증상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농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시면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저 눈하고 호흡기가 굉장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그래서 저 스스로는 지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눈이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만 높아도 필요하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숨이 굉장히 가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그 나쁜 영향이 더 있어서 뭐 병으로 옮겨지거나 뭐 이렇게 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학자들이라든지 이제 실험 결과 데이터가 취합되어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서 폐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폐암, 천식, 천식. 이런 어떤 폐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심혈관계에 또 작용을 일으켜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뭐 어쨌든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국제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세먼지보다도 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네. 이제 성면과 마찬가지인데 호흡기로 들어가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폐포에 꽂혀가지고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계속 남아서 축적이 돼서 언젠가는 이제 발병을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즘 지금도 사실 뭐 잠깐 걸어갔다 나와서 문제는 안 되잖아요. 좀 따갑고 불편하지만 나갔더니 별거 아니에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배 속에 축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씻겨 나가는 게 아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도 민감해서 사실 얘기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망률에 관한 분석이 있어요. 네. 근데 충북 지역의 사망률 원인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보면 2015년 기준인데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봤더니 전국 평균이 41명이거든요. 네. 우리 충북이 31명으로 나왔어요. 천식은 훨씬 높고 이런 전국이 31명? 예, 전국 평균이 31명이고 충북은 41명. 41명. 굉장히 많은 차이죠. 네, 네.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밝혀진 바는 없겠지만 사실은 충북이 다른 지역과 다른 요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질병과 사망률과 미세먼지 간에 개연성이 있지 않냐 빨리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호흡기가 약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 영유아들 그다음에 노인들은 농도가 높은 날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군 발암 물질이 지금 청주, 충북을 막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 저감 조치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충청북도도 깜짝 놀라갖고 여기도 뭐 의무 지역은 아닌데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심각한 날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빠져나가지 않게 밑에 농도가 꽉 차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차나 더 많은 공장이나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뽑아져 나온다면 치명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과 환경부에서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됐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바로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바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들어가고 또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 주차장. 네. 434개 전면 폐쇄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충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만들어져서 네. 다음 달 15일 날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법에는 이제 광역시도지사가 네. 비상 저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법정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은 그동안 수도권 대교염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나머지 광역시도는 강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권고 수준에서 아마도 행정기관 2부제는 지금 조치가 돼 있을 건데 나머지는 권고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달 이제 법 시행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지금 권고를 하더라도 뭐 행정관청에 들어갈 때 2부제를 한다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차량 운행 자체를 자제해 주시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이런 곳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덜 한다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말씀을 나눌 거는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골치가 많이 아픈데요. 여러 가지 한두 개 또 이슈가 청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가 한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미세먼지 이런 이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뗀다. 네. 이걸 LNG나 좀 청정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역난방공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열병합 발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청주에 열병합 발전소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 때문에 연료를 뭐로 해야 될지를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시위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그 주변 주민, 시민사회 굉장히 많은 반대 또 연료 개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벙커 시위를 계속 때우다가 네. 2017년 말에 비로소 저유황 중유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네. 연료를 바꾼 게 얼마 안 되고 뭐 또 그래봤자 사실은 여러 가지 배출물질 측면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네. 그러면 소위 화석 연료 중에서는 이제 LNG가 나름대로는 청정 연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의 교체를 이제 다 주장해 왔고 다른 지역에 이제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기간 속에서 버티고 이제 뭐 이렇게 갈등이 되오다가 2014년이죠. 네. 2014년에 발전 규모를 확대하겠다. 네. 그 조건으로 LNG로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발전 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발전 용량이. 그래서 400메가와트 그 화력 발전, LNG 발전소 만들겠다니 이걸 누가 또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또 발전 용량 가지고 씨름하고. 동남지구 하느님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지금은 아예 최근 들어서는 뭐 조금 용량을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2025년 이후에나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방공사의 연료 개선 문제가 그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연료로 교체된 그런 상황. 남방공사의 계획대로 라면 2025년까지는 그 크게 뭐 연료가 바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내수에 있는 그 진주산업의 폐기물 과다 소각 문제 뭐 재판도 받고 해서 지금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진주산업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네. 이제 이름을 클렌코 바꿨죠. 예.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폐기물 소각 업체, 민간 산업체입니다. 예, 다른 지역 폐기물들 또 우리 지역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 처리하면서 이제 산업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문제는 올해 초에 다이옥신의 기준치 5배 이상 초과했고 그다음에 소각 용량을 과다하게 해서 문제가 되면서 시에서 영업 취소 조치까지 내렸는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소송 걸리면서 시가 패소하고 다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 주민들이 반대를 쭉 해왔는데 그 열린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경영진들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민 대표들을 얼마 전까지 손배소 제기하고 이러면서 지역사회에 빈축을 많이 샀죠. 뭐 같이 상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고소치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마을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든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문제 지적되는 걸 좀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었나. 그러면 그 클렌코의 영업을 소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는 어쨌든 영업 취소한 것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산업체에 넣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서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는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주에 특히 충북에 이런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 주요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주산업 하나이고 또 뭐 남방공사 문제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주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겁니까? 그 청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고 충청북도에도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 누가 연구하냐 또 어떤 각도로 연구 결과를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나왔던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뭐 그 부분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국외에서 나오는 원이 한 40%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을 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다. 인정하고 가자고 치고 그런 60%가 남는데 국내 외부 원인 이를테면 충북 외에 그 얘기는 뭐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 충남이나 수도권에 뭐 이런 문제 이게 30%까지 가자 이런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 원인이 30%인데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내부 원인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0%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 보려면 사실은 1차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1차로 대기오염물질을 놨다가 미세먼지를 전환되는 2차 생성까지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우선적 원인은 이제 산업체 제조업 연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조업 연소, 굴뚝에서 뭐 공장이 굴뚝을 그렇죠. 해서 뭘 태운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 발생되는 뭐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라든지 그 생산을 끝내고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의 총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 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미세먼지의 원인도 되고 또 한번 그 2차 생성의 원인도 되고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있을 네. 수 있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 비상먼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산업재 공장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것, 네. 차가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것, 이것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그 생산성을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충청북도도 지금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지만 으뜸 경제, 투자 유치에 현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청주시의 산업단지가 현재 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28개까지 늘을 전망이라는 거예요. 예정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결국은 현재 상태에도 가장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 발생원이 큰데 그 부분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산업체가 유치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역의 이제 경제 성장, 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건강, 생명의 문제가 이제 더 위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를 정말 균형 있게 냉철하게 판단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산업체의 증설이나 산업단지 신규 유치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수질 오염 총량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미세먼지 총량제 이런 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그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법으로 인해서 총량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린 그 규정이 없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당연히 총량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총량 관리가 좀 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규정상으로 애매해요. 그래서 강제 규정인지 아닌지. 딱 그 총량 관리에 관해 어쨌든 뭐 직간접적인 그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 싶은데 어쨌든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관련법이 없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관련법 시행 이후에 훨씬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원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이로운 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는 막아야 되고 공장은 들어와야 되고 이거 아주 모순이네요.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친환경적인 산업을 골라낼 수 있는 식견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가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있다. 이거로 가면 안 돼. 그 산업체에서 발생된 총량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수질처럼. 그래서 총량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산업체를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또 자발적인 감초를 어떻게 요청할 거냐 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지사님이나 각 시장 군수님들이 아주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여기 좀 뭐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서 보면 지금의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지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미세먼지로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바로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다시 세웠고 거기서 목표치도 PM10 미세먼지는 30 마이크로그램, PM2.5는 13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로 계획은 잡아놨고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행 방안이 이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청주시도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부각시켜 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정말 천인 대책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자. 미세먼지
범시민 천인 대책위원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재 기준으로 아직 그 긍정적인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 원인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 대책을 지금 피해가는 대책들만 부수적인 대책들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박 겉핥기 그렇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회의 몇 번 했어요? 지금 이제 바로 지난주에 위촉을 했고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이제 첫 회의를 진행하는 아직 안 했고? 안 했고 이제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위원 위촉만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문제는 이제 서로 미지수, 서로 기대는 많은데 아니 민선주의 출범한 지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위원회가 아주 자주 열려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뭐 이런 자치단체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제 당장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나마 좀 이 미세먼지 바다에서 덜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그 청주시나 청주시 그 충청도에 정책적으로 꼭 제안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시간이 안 되나요? 아니 됩니다. 됩니까? 네. 예. 그러면 저는 뭐 작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도 세우고 기구도 만들고 대응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첫째는 미세먼지 문제를 충북도정, 청주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투자유치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최상위가 1등 경제던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사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상위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생 원인별, 교통이냐 산업이냐 뭐 생물성 연소냐 비산먼지 등등 해서 발생 원인별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계량화된 수치로 딱 설정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시장 방안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되겠고요. 이를테면 자동차 문제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문제 보면 맨 도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 일부 개선하고 뭐 수소차 도입하고 다 좋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체제를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동차 개탄이죠. 이런 근본적 대책을 저희는 이제 촉구하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 도민 대상의 교육 홍보,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목표 설정과 대책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이해 갈등이 있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알려내고 해서 정말 많은 도민들 그 사회 집단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를테면 공장도 스스로 법적 기준을 넘어선 자발적 실천을 견인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시민들도 실제 오늘 같은 날 자동차 안 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불편을 스스로 감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일부러 빼칠 뻔했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미세먼지로 삼자. 그죠? 자치단체. 두 번째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별로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하자. 그 다음에 도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자.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군요. 그래도 아까 물어본 거 하나 하시죠. 슬기로운 미세먼지 생활. 뭐 요즘 뭐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워낙 일순위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나가더라도 그냥 마스크 말고 식약청에서 인증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 이런 거고요. 또 불가피해 나가도 대교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또 활동량도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자제하는. 그 다음에 외출한 다음에 들어와서는 좀 씻어야 되겠죠. 왜냐면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력에도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물이라든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하죠. 이런 날은 열어놓으면 안 되고 가급적 닫아놔야 되는 거고 또 실내에서 또 더 많은 이런 날 뭐 막 튀겨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공기청정기 뭐 사야 돼요? 공기청정기도 제가 뭐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그것도 기준이 다 다르고 달라요? 실제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기청정기를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아니, 요새 그 굉장히 알려드리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이게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미세먼지인데 지금 상태에서 또 발생을 서로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가급적 이런 날은 자동차 운행도 좀 억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세먼지의 또 추가적인 원인을 내가 보태는 일을 자제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다 같이 펼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체제를 갖고 계신 여모 풀꿈 환경재단 상임이사님으로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로 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가 기사 썼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거긴 절대 아니다. 어디로 가요? 제가 응원할 테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환경 관련된 국가기관에 추천도 되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저는 어디서 소개할 때 지역의 환경운동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근데 반면 지금 시기 돼서야말로 그야말로 지역에 뭔가 지역사회로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주변에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몇 달 동안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 숲을 지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을 지키시겠다.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영원한 환경 활동가로 나오시겠다는 말씀. 더 이상 억측은 안 나오겠군요. 네, 어쨌든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대담해 주신 여모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테이의 창간 기념식이 오는 1월 17일 오후 4시 제가 서 있는 이곳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1층에서 열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소셜미디어 테이의 앞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